여러분, 캐나다 토론토 건설 현장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국인 할아버지의 도시락 하나가 불러온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놀라운 사연을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계 캐나다인 디트리히 밀러입니다. 토론토 외곽에서 건설 감독관으로 일하며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작년 여름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7월 중순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38도 폭염에 현장 근로자들이 하나둘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뜨거운 햇볕 아래서 일하는 것은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이 되면 모두들 그늘진 곳을 찾아 차가운 음료수와 함께 간단한 샌드위치나 피자 한 조각으로 허기를 달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 다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담당하는 알렉스 브라운이라는 동료가 있었는데 그가 점심시간에 꺼내든 도시락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차가운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과 달리 알렉스의 도시락에서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 정도였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뜨거운 음식을 먹다니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켜보니 알렉스는 매일 다른 종류의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날은 닭이 통째로 들어간 국물 요리였고 어떤 날은 미역이 들어간 시원한 국이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갈비가 들어간 찜 요리도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알렉스의 컨디션이었습니다. 다른 근로자들이 더위에 지쳐 힘들어하는 와중에도 알렉스만큼은 항상 활기차 보였습니다. 오후 작업 시간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덜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차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도시락과 관련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늘 혼자 조용히 도시락을 먹고 서둘러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관심을 보이면 어색해하며 대화를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사교적이고 유머가 많은 그의 성격과는 전혀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던 저는 처음에 그저 신기함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음식들이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 정성스럽게 준비된 국물 요리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다른 메뉴로 준비된 도시락을 보면서 누군가의 특별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더위가 절정에 달했던 어느 날 현장에서 일하던 젊은 동료 하나가 어지럼증을 호소했습니다. 그때 알렉스가 자신의 보온병에서 시원한 오이가 들어간 국물을 꺼내 건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동료는 그 국물을 마신 후 금세 컨디션이 나아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무더운 여름을 견뎌낼 수 있는 특별한 지혜가 담긴 음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알렉스는 여전히 자신의 도시락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색한 반응 뒤에는 분명 특별한 사연이 숨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점심시간, 저는 알렉스 옆자리에 앉아 평소처럼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가 꺼낸 도시락에는 미역이 들어간 맑은 국과 갈비가 들어간 찜 요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한 고기 냄새와 함께 김이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근처에 한국 음식점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알렉스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그냥 집에서 만들어 온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평소 모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오히려 요리는 잘 못한다며 농담을 던지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색한 반응을 보며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다른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알렉스 장인어른이 싸주신다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장인어른이라는 단어를 들은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항상 어색해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알렉스는 더욱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그는 서둘러 도시락을 정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이 상황이 그에게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성인 남성이 장인어른께 도시락을 받아 온다는 것을 동료들에게 알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는 장인어른이 사위를 위해 도시락을 싸주는 것이 일반적인 일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특히 캐나다인인 알렉스를 위해 한국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작업 시간 내내 저는 알렉스의 도시락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매일 다른 음식, 정성스럽게 준비된 반찬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무더운 날씨에도 그의 컨디션을 좋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아마도 그 뒤에는 특별한 사연과 정성이 숨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세심하게 알렉스의 도시락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매일 가져오는 음식들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어떤 날은 소고기가 들어간 탕 요리였고, 어떤 날은 생선이 들어간 찜이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여러 가지 나물과 함께 비빔밥 형태의 음식도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계절과 날씨에 맞춰 음식이 준비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더운 날에는 시원한 국물이 들어간 음식이 나왔고, 습도가 높은 날에는 매콤한 양념이 들어간 요리가 나왔습니다. 마치 그날의 날씨와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계절과 체질에 맞춰 음식을 준비하는 전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몸에 열을 식히거나 오히려 더위를 이기기 위해 뜨거운 음식을 먹는 문화가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알렉스는 여전히 자신의 도시락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을 보면 단순히 민망해서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우연한 기회에 알렉스가 다른 동료와 나누는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국인 아내와 결혼한 지 5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장인어른이 한국에서 캐나다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이국 땅에서 할 일이 없어 하시던 장인어른이 사위를 위해 매일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준비해 주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왜 알렉스가 그렇게 복잡한 표정을 지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고마운 마음과 함께 장인어른이 자신을 위해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캐나다에서 자란 그에게는 낯선 문화일 수도 있었습니다. 폭염이 절정에 달했을 시기 현장에서는 더위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오후 2시경이 되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지쳐서 작업 효율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알렉스만큼은 여전히 활기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여러 명의 근로자들이 더위로 인한 어지럼증을 호소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멕시코 출신의 젊은 근로자 카를로스가 특히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구토 증상까지 보였습니다. 응급처치를 하던 중 알렉스가 자신의 보온병에서 시원한 오이가 들어간 국물을 꺼내 카를로스에게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음식이라며 거부하던 카를로스였지만 알렉스의 권유로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국물을 마신 후 카를로스의 컨디션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구토 증상도 멈췄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근로자들도 신기해하며 그 국물의 정체를 궁금해했습니다. 알렉스는 그것이 오이냉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름철 더위를 식히기 위해 먹는 전통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몸에 열이 많을 때나 탈수 증상이 있을 때 효과가 좋다고 장인어른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현장 근로자들 사이에서 알렉스의 도시락이 본격적인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실제로 더위를 이기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 순간 한국 음식의 놀라운 힘을 실감했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전통 음식 문화에는 단순한 맛을 넘어서 사람의 몸과 건강을 생각하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알렉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스의 장인어른인 이정수 씨는 한국에서 30년간 단체급식 조리사로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을 위해 매일 음식을 준비하며 쌓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계절과 날씨에 맞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얼마 전 캐나다로 오신 후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인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인어른이 찾은 유일한 역할이 바로 사위를 위한 도시락 준비였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그날의 날씨와 알렉스의 컨디션을 고려해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알렉스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사위를 위해 매일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것이 미안했고 동시에 동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성인이 되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장인어른께 도시락을 받아온다는 것이 어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렉스는 장인어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국 땅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할 일도 없는 상황에서 장인어른에게는 사위를 돌보는 것이 유일한 보람이었습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 현장에서 일하는 사위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이 음식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장인어른이 한국의 전통 지혜를 바탕으로 음식을 준비해 주신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위에는 더위로 맞서는 것이 좋다며 뜨거운 국물을 끓여주시기도 하고 몸에 열을 식히기 위해 시원한 냉국을 만들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모든 음식에는 사위의 건강을 생각하는 깊은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 문화의 아름다운 면을 발견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과 정성, 그리고 음식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알렉스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다며 매일 다른 음식이 나오는데 모두 맛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의 지혜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알렉스는 처음엔 대충 넘어가려 했지만 제가 계속 관심을 보이자 결국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장인어른이 한국에서 30년간 급식 일을 하신 분이라 음식 솜씨가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급식 조리사였기 때문에 영양과 건강을 고려한 음식 준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스는 여전히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72세 노인이 캐나다인 사위를 위해 매일 도시락을 싸주는 것이 조금 민망하다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캐나다의 문화적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장인어른의 마음을 생각하면 거절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알렉스가 왜 항상 서둘러 도시락을 먹고 자리를 피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고마운 마음과 함께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특히 남성 중심의 거친 건설 현장에서 장인어른의 도시락을 받아온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알렉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저는 한국 문화의 놀라운 면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음식을 통해 가족의 사랑을 표현하고 건강을 챙기는 지혜가 담긴 문화가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알렉스는 장인어른이 매일 그날의 날씨 예보를 확인하고 자신의 컨디션을 물어본 후 음식을 준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들보다 더위를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동료들에게 알렉스 장인어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언급하자 현장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목수 조반니는 자신의 할아버지도 그랬다며 음식이 곧 사랑이라고 공감했습니다. 인도 출신의 전기공 프리트는 자신도 그런 정성스러운 도시락을 먹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던 알렉스였지만 동료들의 순수한 관심과 공감을 보고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카를로스가 오이냉국으로 더위를 이긴 일화가 알려지면서 한국 음식의 효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며칠 후부터 알렉스는 작은 반찬 몇 개를 더 가져와 관심 있는 동료들과 나누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맛을 보던 동료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무더운 오후 시간에 알렉스가 나누어주는 시원한 국물이나 매콤한 반찬을 먹은 동료들은 확실히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서 실제로 더위를 이기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조반니는 한국 음식의 매콤한 맛이 자신의 입맛에 잘 맞는다며 매일 알렉스의 도시락을 기대했습니다. 프리트는 한국의 나물 반찬들이 자신의 채식 위주 식단과 잘 어울린다고 좋아했습니다. 카를로스는 그 이후로 알렉스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각별히 고마워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알렉스 주변으로 모여들어 한국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출신의 근로자들이 한국 음식을 매개로 더 가까워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 음식의 다양함과 깊이에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서 건강과 영양을 고려한 과학적인 음식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계절과 날씨에 맞춰 음식을 준비하는 지혜가 놀라웠습니다. 건설 프로젝트가 끝나갈 때쯤 저와 동료들은 알렉스를 통해 장인어른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몇 달 동안 우리가 받은 정성과 배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각자 몇 달러씩 모아서 좋은 앞치마를 샀습니다. 그리고 현장 근처의 자수가게에서 최고의 요리사라는 의미로 베스트 쿡 인 캐나다라고 영어로 수놓아달라고 했습니다. 비록 서툴지만 우리의 진심을 담은 선물이었습니다. 알렉스는 처음에 부담스러워했지만 동료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보고 결국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는 집에 가서 장인어른께 동료들의 마음을 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알렉스는 장인어른의 반응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정수 씨는 선물을 받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 고맙다를 연발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국 땅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정성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큰 감동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알렉스의 도시락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장인어른이 우리 동료들을 위해 특별히 더 많은 음식을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한국 음식의 따뜻한 정성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때의 감동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일이 제 삶에 미친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경험한 것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문화와 가치관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저는 알렉스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음식이 단순한 영양 섭취의 수단이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중요한 매개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정수 씨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해 주신 것도 바로 그런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알렉스는 장인어른이 캐나다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가고 계신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힘들어하셨지만 사위를 통해 캐나다 동료들의 반응을 전해 들으시면서 큰 보람을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보내드린 앞치마를 받고 난 후로는 더욱 즐겁게 요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해 겨울 알렉스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주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정수 씨를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미소와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한국 음식을 통해 그분의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맛보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정수 씨는 비록 영어는 서툴렀지만 음식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데는 누구보다 능숙하셨습니다. 제가 한 숟가락 뜰 때마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더 먹으라고 권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니라 진심 어린 환대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알렉스의 아내를 통해 이정수 씨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30년간 급식 조리사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렸던 그분에게는 음식을 통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삶의 보람이었습니다. 캐나다로 이민 온 후 할 일이 없어 우울해하시던 그분이 사위의 도시락을 준비하며 다시 삶의 의미를 찾으셨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정수 씨가 한국의 전통 음식 문화에 대해 갖고 계신 철학이었습니다. 그분은 음식이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약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계절에 따라, 날씨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른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그분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폭염 속에서도 뜨거운 닭백숙을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더운 날씨에 차가운 음식을 찾지만 한국의 전통 지혜로는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는 오히려 뜨거운 음식으로 몸의 혈순환을 돕는 것이 좋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 여름 동안 알렉스와 우리 동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위를 잘 견뎠던 것을 보면 그런 지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뿐만 아니라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 연장자를 공경하는 문화, 그리고 정성과 배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며느리나 사위를 친자식처럼 대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 저는 또 다른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에서도 여러 나라 출신의 근로자들이 함께 일했는데 점심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정수 씨의 도시락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가족을 위한 희생과 정성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한국 음식점을 찾아가곤 합니다. 물론 이정수 씨가 만들어주신 그 도시락의 맛을 완전히 재현할 수는 없지만 그때의 감동을 조금이나마 되살릴 수 있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여름의 뜨거운 건설 현장과 따뜻한 정성이 담긴 도시락이 생각납니다. 이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문화를 가진 나라인지 확신합니다. 72세의 할아버지가 언어도 통하지 않는 이국 땅에서 캐나다인 사위를 위해 매일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준비해 주시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음식을 통해 전해지는 따뜻한 사랑을 경험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음식이 갖는 힘,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감동 스팟이 전해드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